다툼이 벌어진 심각한 상황. 누군가 끼어듭니다. I kind of needed to use the bathroom, but if it's inconvenient, actually it is inconvenient, isn't it? I can see it's inconvenient. I can hold it. It's alright. 다소 눈치 없어 보이는 이 여자는 이혼한 남편의 어린 애인입니다. It's the first door down the hall. Are you sure? I feel like I'm intruding. Just go pee. 블랙 코미디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영화 쓰리 빌보드에서 단역으로 나와 눈치 없이 해맑은 연기를 보여줬던 이 배우가 바로 사마라 위빙입니다. 사마라 위빙은 동양의 호주 출신 여배우 마고 로비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영화 바빌론에 함께 출연하며 큼칸 케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배우의 영화 취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마라 위빙은 B급 슬래셔 무비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유혈이 낭자한 영화에 자주 출연합니다. 그럼 사마라 위빙이 출연한 영화 탑 7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샘은 누군가로부터 숨어 살고 있습니다. 뭔가 미스터리 스릴러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죠. 우연히 영화를 보던 샘이 죽은 아내 조지아와 닮은 여배우 로렌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짜고짜 파리에서 LA로 넘어간 샘은 로렌이 나오는 영화 시사회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바로 입국 컷당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영화 관계자가 고등학교 동창의 여동생인 바람에 로렌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샘은 캣의 도움으로 파티에서 로렌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로렌은 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샘은 주인공답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친 남자가 취향이었던 캣은 샘을 집으로 데려오고 아내를 잊지 못해 LA로 왔던 샘이 하룻밤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영화는 정말로 미스터리가 됩니다. 스릴러서의 긴장감은 없고 우연은 반복되고 첩보 요인인 줄 알았던 주인공은 집착과 스토킹 말고는 여자가 꼬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마라 위빙은 갑자기 사라진 미스터리한 아내 역을 맡았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 남는 건 미스터리의 해소가 아니라 그녀의 배드신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아내가 사라졌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아내의 이메일 주소는 외우고 다니라는 교훈을 남긴 채 찜찜한 결말만 남기고 끝납니다. 마법을 잃고 평범한 직장인이 된 해리포터, 아니 마일스는 악플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악플을 다른 스키즘은 사료 게임을 운영하고 방송해 돈을 버는 범죄 집단이었죠. 하지만 스키즘의 우두머리 릭터가 직접 찾아오면서 마일스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납치됐다가 깨어난 마일스는 자신의 손에 총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일스가 살기 위해선 스키즘에 참가해 상대를 죽여야만 했죠. 그의 상대 닉스는 스키즘 살인 랭킹 1위로 상대의 급소에 총을 쏘는 걸 즐기는 광인입니다. 마일스가 이길 상대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가오가 있으니 죽을 리는 없었죠. 닉스 역을 맡은 사마라 위빙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망가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게임을 연상케 하는 액션은 볼만하지만 주인공이 각성하기 전까지는 답답한 행동만 하는 바람에 게임처럼 화끈한 재미는 없습니다. 마일스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연한 공식처럼 나중에 납치됩니다. 그래도 직장 상사한테 무시당하던 마일스가 마음껏 욕설을 내뱉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Stop pretending you speak fucking Spanish, you fucking idiot! Put me down every time I come in that door. You docked my pay for attending my mother's funeral, and you hit on my girlfriend in front of me. Fuck that fucking chipmunk! Squirrel. 변호사 데릭은 성공을 위해 돈만 있으면 쓰레기도 변호하는 대응록범에 취직합니다. 데릭은 도움을 요청하는 멜라니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회사가 은행 편이기 때문이죠. Then don't kick me out. The bank is kicking you out. The bank is your client. It's the firm's client. 그런데 멜라니가 쫓겨나기 직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의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죠.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윤리적 제약이 사라져버립니다. 폭력과 욕망을 주체 못하고 살인 충동까지 느끼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퍼지기 직전 대릭이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감지되어 모든 직원이 8시간 동안 격리되고 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살인을 해도 정상참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사는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데릭은 이 기회에 회사의 수뇌부를 만나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 하죠. 하지만 회사의 대표는 이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고 데릭이 자신을 죽이려 온다 생각해 그를 가둬두죠. No, sir. But why is he fucking crying? Yes, no, sir. 그런데 지하에 있던 건 데릭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릭은 멜라니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복수할 대상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So what? You help me get to the top. And she's all yours. 데릭과 멜라니는 이제 킬링 콤비가 되어 회사에 복수하러 나섭니다. Fuck yeah.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도장 깨듯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매운맛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멜라니 역을 맡은 사마라 위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음을 터뜨리는 광기를 보여주며 그녀가 왜 슬러시 무비의 여왕인지 증명합니다. Oh my god! Yes! 노래보다 순진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콜. 하지만 콜에겐 매운맛의 베이비시터가 있었죠. Before I run you over, you little pap smear. 이젠 베이비시터가 필요치 않은 나이지만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콜은 비와 사이가 좋습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던 차 옆집 소녀 멜라니가 비가 몰래 남자를 데려올 거라며 콜을 자극합니다. 예정대로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며 콜은 비와 함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콜. 잘 시간이 찾아오고 비는 잠이 안 온다는 콜에게 술을 권합니다. 술을 먹는 척하고 버렸던 콜은 몰래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상대로 비는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B. Truth or dare? Dare. 비는 술자리 벌칙으로 친구들 모두에게 키스를 합니다. 처음 왔던 세미얼 차례가 되고 비는 긴장한 그를 안심시킵니다. It's not weird, okay? We're just having fun. 뭔가 풋풋한 하이틴 로맨스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 영화의 장르는 호러입니다. 세미얼은 악마의 의식에 필요한 희생양이었죠. 비와 친구들은 그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악마의 의식을 치르면 각자의 소원이 이뤄지고 그 방법은 희생자의 피와 순수한 아이의 피를 섞어 마시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콜은 살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죠. 사탄의 베이비시터는 코미디가 가미된 호러 영화로 고어 버전 나홀로 집의 느낌이 있습니다. 킬링타임용 B급 슬래셔 무비로 속편까지 나왔습니다. 속편은 1편보다 재미가 떨어지지만 의외로 내용이 이어져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피가 낭자하고 끔찍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고어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슈발리에는 검은 모차르트라 불렸던 프랑스 음악가 슈발리에 드 생조르주의 생애를 담은 영화입니다. 흑인이 차별받던 시대에 농장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조제프. 귀족이었던 아버지는 명예를 위해 조제프를 기숙학교에 입학시켜 감추려 합니다. 원래는 흑인이라 입학이 힘들지만 다행히 조제프에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알게 된 교장은 입학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조제프는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성장하게 됩니다. Always excellent. Do not give anyone any reason to tear you down. 조제프는 친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꿋꿋이 버팁니다.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조제프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슈발리아라는 자기를 받고 왕비와 친구까지 되죠.
영화는 조제프가 파리 오페라 지휘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ach of you will compose an opera for the music committee, and I shall have them select a victor based on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조제프는 오페라 주연 배우로 마리를 생각하고 있었죠. Brings you here, my cousin would not say. 사마라 위빙이 조제프와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마리 역을 맡았습니다. Fine. Let us assume I'm an excellent singer and a world-class actress. Convince me. 마리는 인종차별주의자의 아내였습니다. Famed mulatto of La Boissière's Academy. 영화는 변화가 요동치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슬아슬한 사랑과 세상에 버림받은 한 천재의 일대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실존했던 인물을 다루고 있어 극적인 전개는 약한 편입니다. 사마라 위빙은 시대극에 출연해 전극 연기를 펼치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 그레이스. 그녀의 결혼 상대는 게임 산업으로 부자가 된 르 토마스 가문의 둘째 아들 알렉스입니다. Hi. 알렉스의 엄마 베키가 긴장한 그레이스를 안심시킵니다. 그녀 역시 그레이스처럼 재벌 출신이 아니었죠. 결혼식은 순조롭게 치러지고 이제 두 사람 앞엔 행복한 날만 남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영화의 장르는 공포입니다. 알렉스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레이스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음침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합니다. 알렉스는 전통이라며 게임을 해야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그레이스는 이상한 전통이라 생각하죠. 그레이스는 주인공답게 뽑아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게임을 뽑아버립니다. 토마스가 사람들은 랜덤 게임을 하는 대신 불을 얻는 악마와의 계약을 했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은 상대를 반드시 죽여야 끝나는 최악의 게임이었죠. 이제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피해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레이스는 나름 열심히 숨어다닙니다. 알렉스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레이스를 도와줍니다. 돌아다니는 가정부도 그레이스의 편은 아니었죠. 그레이스는 이제 이 끔찍한 게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보통 슬래셔 무비라면 공포에 질린 여주가 적을 피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다녔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피해의 여왕 사마라 위빙입니다. 이 영화의 재미는 여주가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적과 싸울 준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적이라 판단되면 아이도 가차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강해지는 주인공이 보고 싶다면 강추합니다. 주인공 안토니오는 발렛 파킹 요원입니다. 그에겐 학생인 아들이 있고 집주인 김씨 아저씨와 사랑에 빠진 엄마도 있습니다. 이혼한 전체와 사이가 나쁘지 않던 그는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인기 배우였던 올리비아는 유부남 빈센트와 위험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지친 올리비아는 이별을 선언합니다. 빈센트가 올리비아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따라 나오는데 파파라치가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퇴근하던 안토니오가 한눈을 팔다가 사고를 냅니다. 올리비아가 타고 갈 차였죠. 혼란스러운 상황을 놓칠 파파라치가 아니었죠. 다음 날 최악의 스캔들이 뜨고 맙니다. What? No. How do you explain this? How do I explain that? Well, it's bullshit. I've never met that woman once in my entire life. 이대로 가다간 올리비아의 영화는 망하고 빈센트는 부자인 차과의 지원을 잃고 마는 상황. Definitely. But who's that other guy? That guy? She was with that guy. She was with that guy. 빈센트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발렛 요원 안토니오와 인기 여배우 올리비아의 스캔들이 진짜로 필요하게 됩니다. Yes. You'll go out on a few dates. With me? Correct. And she'll pretend to be in love with you.
이미지가 중요했던 올리비아도 작전에 흔쾌히 응합니다. I'll just be 1 second. 이 영화는 기존에 나왔던 사마라 위빙의 매운맛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주인공이 다른 세계에 살던 여배우와 한 사건을 계기로 친구가 된다는 내용의 힐링 영화입니다. 이런 장르는 이용당하는 주인공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는데 발렛의 경우 주인공의 선함이 역경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가 원작으로 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뭉클한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Thank you. It just took a team of people 12 hours to assemble me. This is good. This will work. 재밌게 보셨나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